안녕하세요, 중고차 제약소입니다. 오늘은 힘든 시기에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가격만 보고 혹해서 샀다가 유지비에 지갑 싹 다 털릴 수 있는 위험한 중고 외제차 매물에 대해서 5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우디 X6 4세대 디젤 차량입니다. 독삼사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브랜드의 차량이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큼 독삼사에서 아우디는 빼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아진 브랜드 중 하나인 차량이고요. 아우디 X6 모델이면 아우디의 대표적인 차량이고요. 차량 크기 면이나 가격대 면에서도 제일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지금 15년식 이상인 차량을 찾더라도 1000만원 초중반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우디 X6가 1000만원 초중반대라고 하면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정비 비용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유 부분이야 BMW 5 시리즈도 항상 달고 다니는 고질병처럼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내비가 조금 요상한 편입니다. 아우디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내비인데, 이 내비가 그냥 일반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자계통을 총괄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내비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먹통이 돼버리면 다른 전자장비들도 같이 먹통이 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차량 가격들의 거의 3분의 2가 정비 비용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설 업체를 가면 당연히 정비 비용은 조금 낮아지시겠지만, 전자계통의 정비라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정비를 하는 곳들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조심하시면서 이 차량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벤츠 S500 모델과 S600 모델입니다. 이 차량들은 13년부터 출시된 6세대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2000만원 중후반대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들이 나온 지 약 한 10년 조금 넘은 차량들인데, 혹시나 벤츠 S클래스인데 나온 지 10년 정도 된 차량이 가격대가 2000 중반대면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차량들이 엔진 실린더 스크래치 부분이 고질병처럼 자주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비소에 들어가면 웬만한 정비사분들은 다 엔진 보링을 추천드린다고 하는데요. 일반 국산차 기준에 보링을 한다 그래도 300만원 정도 출발이라고 보는데, 이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보링을 한다 그래도 거의 한 600만원 출발에, 전체적으로 보링을 하게 된다면 1000만원도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차량을 2500에서 2500 조금 더 이상 되는 금액을 주고 사셨는데 보링 금액이 1000만원 출발입니다. 자, 세 번째,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레인지로버 차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UV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크기,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전부 다 좋아하는 브랜드긴 하지만, 이 레인지로버는 디젤 모델의 엔진에서 되게 많은 고질병들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고요. 이 차량들이 오버런에 아니면 크랭크 축도 되게 잘 부러지고 터보도 잘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버런을 하면 이 차량도 엔진 보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엔진 보링을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아서 정확한 금액대를 알 수는 없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클래스 엔진 보링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거고요.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모델이 13년식부터 나오는 4세대 모델 정도에서 많이 보여지는 거고요. 이때 나오는 차량들의 금액대가 지금 2000만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레인지로버 보급 차량인데 이 정도 금액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가 터지면 차값의 3분의 1부터 출발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레인지로버는 우스갯소리로 정비소에서 다들 만나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길 가다 마주쳐도 서로 인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농담이 나올 정도의 차량입니다. 자, 네 번째,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푸조입니다. 예를 들어 푸조 왜? 저렴하고 연비 좋고 너무 괜찮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비 당연히 좋습니다. 푸조는 연비 빼면 살 이유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고요. 가격대도 지금 현재 18, 19년식의 적절한 주행거리 갖고 있는 차량들이 1000만원 초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 연비 좋고 외제차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타지 않는 차량이다 보니 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푸조가 연비가 좋은 거는 MCP 미션 기반, 즉 이제 수동 미션 기반의 오토 미션이다 보니까
연비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출발할 때 수동을 모으는 듯한 울렁거림과 그 다음에 출발할 때 또 약간의 미션한 소음이 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일 문제점이 푸조는 서비스 센터를 제외한 웬만한 공업사에서 정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신차 보증이 지난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시면 공인비며 뭐 이것저것 되게 다른 부분들이 더 붙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반 공업사를 찾아보시려고 하더라도 푸조 자체를 취급하려고 하는 공업사가 생각보다 되게 많지는 않으실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힘든 부분이 되실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다섯 번째, 벤츠 C클래스 차량입니다. 14년도부터 출시된 4세대 모델이고요. 지금 C220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초중반대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휘발유 모델인 C200 차량도 비슷한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C220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터보가 잘 나가서 엔진 경고등이 자주 점등이 되고, 그리고 냉각수 누수 같은 경우는 고질병처럼 달고 살아야 되는 차량입니다. 주행을 하시다가 출력 저하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다면 터보 액추에이터 교환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냉각수 누수도 자주 일어나는 차량이다 보니까 항상 냉각수 양도 자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휘발유 모델인 C200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룸에서 휘발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실내까지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압 펌프와 연료 호수가 잘 새는 고질병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개선품이 나와서 많이 그래도 호전됐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국산차 기준으로 구입하시게 된다면 정비 비용은 2배 이상은 생각하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고질병이 없는 차량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차량 가격만 보고 혹해서 구매하셨다가 뭐 유지비 또는 아니면 정비 비용으로 큰 코 다치실 수 있을 것 같은 차량들 제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봐 드렸고요. 제가 일부러 뭐 마세라티, 미니나 뭐 시트로엥, 제교 같은 차량을 언급해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량은 항상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미리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예방정비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운행 하시면서, 오늘도 중고차 제약소의 이해동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